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인타운 시티센터에 H마트 입점 준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H마트 입점이 미뤄지면서 시티센터를 찾는 쇼핑객들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어오던 쇼핑몰 내 상점업주들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입점을 점치고 있지만 H마트 본사 측은 정확한 입점 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용 관행들에 젖은 한인 고용주들이 기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노사 간 소송으로 번져 업주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대표 지원을 넘어 집계 자체의 부정확성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출발해 라스베가스로 향해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승객 3명이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항공기가 LA 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상황이 5일 벌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 내에 전파되면서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량 관출이 어려워지고 중국에서도 마스크나 손 소독제 통관이 막혀 압수되는 일이 벌어지자 통관 대행을 해준다는 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93세 고령의 탁구를 치며 노익장을 자랑하는 한인 노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시티센터에 H마트 입점 준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H마트의 입점이 미뤄지면서 쇼핑센터를 찾는 쇼핑객들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어오던 쇼핑몰 내 상점업주들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입점을 점치고 있지만 H마트 본사 측은 정확한 입점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시티센터에 H마트 입점 준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공사로 옛 시온마켓이 있던 자리에는 간이 가림막이 판자가 빙 둘러쳐져 있습니다. 쇼핑몰 내에 입주한 상점업주들에 따르면 H마트 내 인테리어와 새 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 내의 업주들은 매대를 비롯한 옛 시온마켓 기존 장비들은 다 뜯어냈고 H마트에는 새 장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공사 완료 시기와 H마트 입점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쇼핑몰 내의 업주들은 빠르면 3월 중에 H마트가 입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점치고 있습니다. 버먼트와 구가에 진행 중인 시온마켓 공사가 다음 달 중에 완료될 예정이라 H마트도 다음 달 중에 입점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입니다. 현재 버먼트 에버뉴와 구가에 건설 중인 쇼핑센터에는 시온마켓이 앵커 테넌트로 입점할 예정이며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H마트와 시티센터 건물을 관리하는 제이미슨 서비스 측은 H마트의 입점 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H마트 본사 측은 마트 입점 시기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테넌트가 없어 시티센터에는 방문객들이 급감해 현재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으로 그동안 고전해온 쇼핑몰 내의 상점업주들은 그동안 H마트 입점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일단 공사가 시작돼 다행이다. 하루빨리 H마트가 오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잘못된 고용 관행에 젖은 한인 고용주들이 기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노사 간 소송으로 번져 업주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연 기자입니다. 한인 고용주들은 종업원상의 보험 미가입, 과도한 업무량 지시 혹은 각종 기본 법규 준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건축업과 요식업, 운송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결국 직장상해 관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요인들로 지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상 한 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하는 고용주라면 직장상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한인 비즈니스 중 10%에서 20%가 직장상해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한국 고용주들은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도 꽤 많아요. 법이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직장상해 법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온 케이스를 봤을 때 한 적어도 10%, 20%가 없어요. 또 한인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해결하려다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노동과 업무는 자칫 일터에서의 직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소송으로 결국 업주가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은 말하자면 10명이 할 일을 6명이 시켜 그냥 뭐 빨리 하라 이러면 사람이 다친다고요. 오케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위법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거나 위생수칙, 안전수칙 등 기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가 자칫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도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한인 고용주들이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밴쿠버 호프 산하 호프 장학재단이 2020년 대학 입학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태 장학재단을 통해 진행하던 응모, 선발 과정을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자 올해부터 호프 장학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29일까지로 자격 대상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미국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신입 등록한 학생으로 GPA가 3.0 이상인 학생입니다. 접수 서류는 에세이와 추천서, 성적과 소득증명서이며 장학금 신청 웹사이트인 scholarship.vancouverhope.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상자는 6월에 발표합니다. 93세 고령의 탁구를 치며 노익장을 자랑하는 한인 노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송재우 탁구 교실에 올해 93살의 고령에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매일 탁구를 즐기는 한인 시니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선교사로 알려진 최찬영 씨로 오랜 시간 선교 활동을 해오던 최 씨는 63년을 함께했던 아내가 2년 전 세상을 떠나게 된 후 한동안 우울감과 고독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25년 전 최 씨와 함께 플러 신학교에서 재직했던 임윤택 신학교수가 이렇게 외로워 힘들어하는 최 씨에게 탁구를 시작해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임 교수의 권유를 따라서 오래전 한국이 해방되기 전에 배워봤던 탁구를 약 75년 만에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교실 코치들에게 꾸준히 배우면서 예전에 쳤던 감각도 되찾고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졌다고 최 씨는 전했습니다. 힘들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또한 내 허리가 좀 이제 아파서 이렇게 뛰는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런 이걸 했죠. 한데 그래도 뭐 코치도 잘 받고 그래서 회복을 속히 했는데 이제는 100번이 넘는 랠리도 거뜬히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 씨는 탁구가 과격한 운동이 아닐 뿐더러 탁구를 치다 보면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 특히 노인들에게 좋은 운동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되고 나이 든 분들 특별히 권하고 싶어요. 나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고 또 꾸준한 운동뿐만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생활화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귀뜸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의 그 생활을 늘 하고 있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최 씨는 앞으로 여생은 탁구를 치면서 사람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외롭지 않게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출발해 라스베가스로 향해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승객 3명이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항공기가 LA 국제공항으로 긴급 퇴항하는 상황이 5일 벌어졌습니다. 2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라스베가스로 오던 대한항공 K005편 보잉 777 항공기가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의 스크린 과정에서 최근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탑승객 3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LAX로 긴급 회항 조치됐습니다. 해당 승객에 대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역 결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재탑승이 허가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의 의사 리원량 씨가 환자를 돌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투병을 벌이다 지난 6일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3차로 철수하는 미국인 약 320명이 텍사스주와 네브라스카주에 격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개표 지연을 넘어 집계 자체의 부정확성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 주자는 개표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등 민주당 경선이 출발부터 파열음을 내며 자중질환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부티지지와 샌더스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5일 최근 중국을 다녀온 40대 이하 2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카지노 허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 상원과 주 하원 상임소위원회는 4일 브리스톨과 덴빌, 리치몬드, 노폭, 포츠마우스 등 5개 도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상원과 하원 소위는 각각 주민투표 결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20대 실리콘밸리 한인회장 선거에 박승남 씨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박승남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2명이 홈리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이 가운데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페더럴웨이 경찰은 지난 4일 밤 페더럴웨이 아보우즈 아파트에서 한인 2명을 폭행한 28세 홈리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한인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에 전파되면서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방역망에서 벗어나 감염원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환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중국을 다녀와야만 의심 환자로 검사하던 것을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유행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검사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발 입국자 중심의 검역 체계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발생 제3국에서 온 입국자 관리와 기존 확진 환자 및 접촉자를 통한 N차 감염 방지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를 검사할 수 있는 사례를 확대함에 따라 확진 환자 숫자도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경증 환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국내에서 2, 3차 감염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전문가들도 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에 주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방역 대응 강화 방안을 만드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대란이 일어나자 수량 1,000개나 금액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고 심사를 강화해 대량 반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통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젠 중국으로 마스크 보내기 어려워진다며 대량 물품을 계산서가 없으면 중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스크를 대량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대량 반출이 어려워지고 중국에서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통관이 막혀 압수되는 일이 벌어지자 통관 대행을 해준다는 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관 대행 업체들로 인해 정부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중국 통관 대행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마스크만 취급하고 있는데 하루 10,000개씩 2에서 3일에 한 번 중국으로 운반한다며 정식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규제가 마스크 등의 대량 반출을 막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규제는 중간에 매점 매석하는 유통업자를 잡아내는 것과 중국인들이 현찰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자료를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수출 신고를 한 통관 대행업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